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관련해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 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갑자기 서프라이즈 발표가 나왔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전기차를 전수조사라는 발표를 내립니다. 안보에 위협이 되니까 중국 전기차를 전부 조사하라는 지시를 상무부 장관한테 내립니다. 그래서 상무부 장관은 아마 익숙하신 분들은 중국 반도체 때리는데 항상 전면에 나섰던 분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미중 갈등에 항상 역할을 맡으시는 분인데 갑자기 이제 전기차까지 조사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게 중국 반도체 죽이고 다음은 중국 전기차 차례인가? 라는 우려가 이번 주에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명분은 안보인데 바이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같은 국가에서 온 자동차가 미국 도로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도록 전례 없는 조치를 발표한다. 그러면서 이게 뭔 말인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중국의 전기차 안에 소프트웨어가 다 깔려 있으니까 스마트카잖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중국이 원격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심지어 원격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갑자기 제가 미국에서 자동차 몰고 다니는데 딱 원격으로 조작해서 막 저 자동차 못 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영화에 나오듯이. 그러니까 그런 안보의 위협이 있다.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장 이 조사를 중단하라. 차별이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반발을 하는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선 앞두고 여기도 사진도 있지만 지금 미국 자동차 노조분들 이 숫자가 많고 표가 많기 때문에 노조 표심을 위한 행동이라는 분석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전기차 때려준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 위협을 느끼는 미국의 수많은 자동차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과 가족분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덜고 될 테니까 이제 표를 위한 행동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 전기차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표를 떠나서 중장기적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때리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일단 중국 전기차 쪽에는 상당히 악재인 것 같고, 지금 나머지 테슬라나 미국 자동차나 우리 한국의 현대기아차한테 어떤 영향이 줄지 요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지난주에도 이 얘기 소개드렸거든요. 갑자기 미국에 있는 항구에서 중국 크레인 다 몰아내게 한다. 이제 크레인도 미국산이다. 그래서 명분이 안 보였는데 그때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지난주에도 바이든이 행정명령 발표하는 거 보니까 중국이 크레인을 통해서 원격으로 우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그랬는데 지금 똑같죠. 글자만 바꿨고 또 이제 안보 하면서 약간 제가 봐도 거의 미국 땅에서 중국을 다 걷어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미국이 미국산을 만들고 크레인도 전기차도 자동차도 반도체도 미국이 하겠다. 지지난주에는 미국 반도체 보조금도 바이든이 미국 기업들한테 먼저 몰아주겠다 그러고, 정말 미국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이기주의고 미국 우선주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단순히 중국만 때리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여기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죠. 미국 전기차가 이대로면 멸종 가능하다라는 보고서가 미국 제조업 연맹에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의 힘과 자금에 힘입어서 엄청나게 싼 중국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이제 들어오면은 미국 자동차 업계는 멸종을 맞을 수 있다. 이게 불과 일주일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차 절대 막아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업계도 그렇고 외신들도 지금 난리가 나니까 저렇게 말한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해프닝에 그치기보다는 점점 이제 중국 반도체 때렸듯이 미국이 자동차도 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 보고서가 왜 나왔냐면 전날에 뭐가 발표됐냐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아디, 테슬라 경쟁사죠. 여기서 내놓은 전기차 돌핀이 가격이 한 1,800만 원대 밖에 안 되니까 테슬라가 내놓은 가장 저렴한 전기차 모델의 3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정도로 가격 경쟁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이 뭐라 그러냐면은 마치 이 미국인들이 비아디의 저가형 전기차 돌핀을 핫케이크처럼 먹어치울 것이다 라는 우려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충격이었던 거죠. 야, 전기차를 1,800만 원짜리 만든다고? 이제 이러면 이제 미국 국민들이 이게 싸니까 또 필요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성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괜찮다고 해요, 이게 전기차가. 뭐 아직 저도 이제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우려가 엄청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로 깜짝 서프라이즈 중국 전기차 제재 발표도 한 것 같아요, 바이든이. 그래서 포드 CEO도 이번 주에 인터뷰에서 중국의 BYD가 들어오면 미국 전기차 업체가 못 버틴다라고 다시 한번 말을 보탰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시면 미국 아래쪽에 있는 멕시코에다가 지금 중국 비아디가 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멕시코에서 만든 중국산 전기차가 쉽게 말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이제 관세 없이 들어올 경우에 테슬라는 물론이고 미국 자동차 업계는 심각한 문제에 빠질 거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1,000만 원대 비아디 전기차인데 이 정도로 위협감을 느끼는
영향력을 가진 비아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비아디 이제 들어오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업계를 뒤흔드는 엄청난 가격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지금 다들 긴장하는 모습이고 각국이 다 보호무역하는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의회, 국회의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예 이번에 법안까지 발의합니다. 중국에서 만든 중국산 전기차는 무조건 세금 125% 때린다. 사실상 그냥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죠. 이거는 뭐 그냥 상징적인 숫자일 정도의 큰 세금 폭탄인데, 현재 중국산 전기차가 세금이 27.5%인데 거기서 5배 가까이 오른 125% 올린다고 발의를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뒷문을 통해서 중국 전기차가 미국으로 침투하려고 그런다. 뒷문이 어디냐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멕시코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만들면 중국산 차가 아닌 것처럼 둔갑해서 폭탄 세금을 안 맞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 안 통하게 하자. 그거 우회해서 하는 거 못하게 하자. 꼼수 안 되게 하자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만들더라도 중국 기업이 만들었으면 무조건 관세 때린다라는 법안을 내린 겁니다.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아직 통과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만들든 저기 어디 유럽에서 만들어 오든 그냥 중국 기업이 만들었으면 중국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안 이름도 미국 자동차 근로자 보호법이에요.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미국 자동차 근로자 보호법. 애초에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번 주에 가장 또 이 자동차 업계 쪽에서는 핫했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 전기차 때리기, 어떻게 보면 미국 전기차 자동차 업계 살리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다시 말했어요.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필수이기 때문에 미국 노동자들에 의해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표심이든 뭐 진짜로 미국의 자동차 생각했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중국 전기차 허용 안 하겠다. 미국 자동차 우선주의를 하겠다. 약간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지금 판도 변화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말로 위협적으로 중국 비아디 판매량이 뭐 중국 내수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로 막 진출하고 있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막 곳곳으로 이 중국 전기차가 팔리고 있는데 테슬라를 위협할 정도니까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자동차 업계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수혜라는 분도 있고, 미국이 이제 보호 무역을 하니까 중국 전기차들을 막아줄 테니까 그래도 테슬라가 낫다라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한국의 현대기아차나 일본 도요타나 이런 다른 또 제3의 국가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중국을 때리니까, 관세 매기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다. 중국이 그럼 테슬라를 가만 냅두겠냐. 중국도 또 보복을 하겠지. 미중 갈등 반도체 때리니까 애플 막 때리듯이 그러면 중국이 테슬라나 또 자동차 기업들을 보복하겠지. 그러면서 지금 업계가 안 그래도 상황도 안 좋은데 다 같이 이제 또 구렁텅이로 빠질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 생각이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좋다라는 입장도 있고 다 안 좋다라는 입장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교롭게도 지금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비아디가 3년 수익률이 똑같습니다. 뭐가 좋다 할 게 고민할 게 아니고 3년 동안 제자리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저 댓글에 막 테슬라 주주분들 이제 한탄 많이 달아주시는데, 아유, 테슬라 3년 묻어놨는데 제자리네요. 뭐 엔비디아를 3년 넣어놨으면 그 돈이면 얼마를 벌었을 텐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댓글 진짜 많이 달려요 요즘에. 왜냐면 진짜로 억울하잖아요. 3년 장투했는데 제자리. 증시가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증시가 3년 동안 올랐으니까 야, 이게 뭔가 싶으신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상황이 지금 전기차 업황에 별로 안 좋은 소리들만 좀 나오고 있으니까 다들 많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아쉬워 하시는 것도 같고, 또 반대로 새롭게 지금 저가 매수 들어오시려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기업들은 대부분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상황이 안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판단에 따라서 아마 야, 이제 미중 갈등이 불똥이 전기차로 튀는구나, 올해는 좀 대선도 앞두고 있는데 힘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전기차를 좀 비중을 낮추던가 추가 매수를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신다면 아니면 이미 이런 악재들은 반영됐다. 중국 전기차 업황이 더 나빠지긴 힘들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도 있고 유동성 장세고 하면 전기차도 또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 또 테슬라도 올해 뭐 연말부터 내년에 신차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돌아설 수 있는 영향이 있다. 그렇게 보신 분들은 좀 저가 매수로 진입을 하실 수 있겠죠. 지금 이미 반토막이 나 있으니까 주가 기준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올해 상반기는 테슬라 조금 부진할 수 있는데 뭐 하반기 정도부터는 충분히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또 테슬라의 차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지금 참고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포지션을 바꿨죠. 이번에 뭐라 그러면은 도요타의 북미 지역 CEO가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폭탄 발언을 해요. 전기차에 낭비할 바에는 그냥 친환경 요금 내겠다. 크레딧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벌금 같은 성격의 친환경 요금을 내고 말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그 투자해서 까먹을 돈 아껴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크레딧이라고 하는 친환경 요금을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뭐 탄소 배출하는 데 대한 요금을 그냥 내면 되지, 차라리 그게 낫다 이러면서 이 정도로 도요타는 완전히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뷰가 되게 부정적인 게 느껴지고, 뭐 애플도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 손 떼는 모습이고, 약간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여러 기업들이 지금 철수하는 모습이죠. 벤츠도 지난주에 소개드렸지만 전기차 업황 안 좋으니까 5년 뒤로 미룬다 그러고, 언제는 너도 나도 전기차 한다고 막 난리였는데 이제는 너도 나도 전기차 안 하겠다고 다 포기하는 모습이 되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뭐 너도 나도 전 세계가 전기차 할 것처럼 뛰어들더니만 참 이제는 너도 나도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스커라고 하는 전기차 기업이 실적 발표하면서 1년 내에 현금이 고갈될 것 같다. 1년 동안 회사 운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공시를 내버리니까 주가가 그냥 또 폭락을 해버립니다. 하루에 33%, 고점 대비 98% 빠지면서 지금 확실히 막 파산 우려도 커지고, 이제 점점 이렇게 너도 나도 막 전기차 하겠다고 뛰어들던 기업들이 좀 정리가 되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현금이 고갈되고 투자자들이 더 이상 돈을 안 넣으니까 여기도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정리가 되면서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이 이 전기차 시장을 또 독식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조금은 부진할 것 같긴 합니다.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너무 막 말 그대로 이런저런 기업들까지 다 전기차 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지금 경쟁이 너무 심해졌으니까 좀 정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지난주에 뭐 파산 기업들 나온다 그랬는데 정말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바이든도 대선 앞두고 다가올수록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서 지금 중국 전기차, 자동차 때리기를 하지 않을까. 이제 반도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하반기 가면 갈수록 상반기 중에는 자동차 노조 눈치도 봐야 되고 표심도 중요하고, 지금 그래서 전기차 속도 조절도 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중국 전기차 전부 조사해라. 언제는 막 전기차 밀더니 요즘 바이든이 전기차 미는 얘기 잘 안 하죠. 약간 표심 때문인 것도 같고 대선이 있어서 이것도 큰 그림에서 올해는 조금 전기차가 약간 아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뭐 타이밍 재는 건 어렵지만 이렇게 분위기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스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